이재명 대표가 아까 김종혁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지금까지는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A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있었다? No, 알 수 없었어요. 무기명 투표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A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투표합시다. 그런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그건 입법 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앞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실 거라고 봐도 될까요? 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붙여지면 예를 들면 저 이용환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셈인데요. 자, 저것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저런 제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알 수 했고 있게 되니까요. 이게 다 나오는데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뭐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재명의 주장은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의 행태입니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체포 방탄을 미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최수영 평론가님 한 말씀 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은 입법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명 투표를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이게 입법사안이죠. 국회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 근데 이 시기에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저는 양수겸장의 카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내가 말한 불체포 특권 포기의 진정성을 내가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기명 투표하자라고 하면서 기명 투표했을 때 누가 기명 투표했는지 다 알아요. 라는 것까지 이게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기명 투표를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부담이라든가 어떤 말하자면은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소신 투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뭐 법을 바꾸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입법사안으로 바꿔준 건 좋아요. 그런데 이재명 투표의 이 기명 투표,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 포기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걸 바꾼다? 이건 사실은 좌표 찍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공천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정말 그 극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십자포화를 견딜 만한 의원들 몇이나 될까요? 이게 공천에 또 반영된다고 하면은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측면도 고려한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자꾸 소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거든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얘기 안 하고 소설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라고 봐요. 소설은 그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 그런 전략적 발언이다. 그렇죠. 무슨 전략입니까? 허구와 창작의 영역이 소설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소설에도 사실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소설 쓰신 우리 김종혁 위원장 더 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 가려니까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 하겠고 소설이다 이렇게 애둘러 가는데 정말 쌍방울로부터 내복 하나 사입은 게 없다는 말이 정말 그게 소설일까요? 저는 실체적 진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조승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오케이, 다 오픈하고 합시다. 의원들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저러한 제안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적으로 봤을 때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저러한 제안을 하니 이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제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일단 소설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 질문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설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소설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검찰들이 그걸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회유 협박에서 일부만 조작해서 그걸 가지고 가짜 뉴스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소설이라고 표현한 거를 보고요.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 아까 인문학적으로 새로운 표현하자면은 플롯이 허접한 소설입니다. 방금 장유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뇌물죄를 하면 그 대가성이 있고 뭘 받았다는 그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전혀 빠져 있고 북한에 돈 주고 뭘 받았나. 이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북한에서 뭐 옥류관을 가져오고 이런 거를 원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때 원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네. 허접한 소설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영투표. 예. 김영투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국회법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영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국회의원들끼리도 서로 동료기 때문에 그런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예의라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소신투표하라는 뜻에서 무기명 투표가 인사 등에 관한 것에 있지만은 사실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들은 역사에 남겨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 일 전부터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라 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기자들한테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혁신위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대가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김성태 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히토류 등의 북한의 특수 광물들을 갖다 받는 그런 거래하는 특혜를 누리려고 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던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는 민주당은 정말로 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구나.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기소가 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국회법까지 바꿔서 이제 무기명 투표였던 것을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국회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진즉에 지났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